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남자입니다. 황당한 제 얘기를 시작하려면 중학교 시절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친구들과 축구하고, 눈 오는 겨울이면 눈싸움하고, 여름에 화장실에서 물장난치다가 혼나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 시절에 중요했던 키는 반에는 큰 편이었고, 외모는 잘생기지도 못생기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장난기가 많아서 그런지 주변에 친구들은 많았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 되던 해에 같은 아파트에 살던 쌍둥이 여자애들이 저희 학교 1학년으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아파트에서 오래 살아서 같이 놀았기에 나름 친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가기 전까지는 같이 등하교를 하였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라서 둘이 정말 엄청 닮았습니다. 사실 그때 둘의 대화를 들으면서 언니, 동생을 구분했을 뿐 길 가다가 한 명씩 만나면 누가 누군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같은 아파트에 살다 보니 생각보다 동선이 겹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같은 학원, 같은 버스, 같은 학교, 같은 미용실 등등 지방의 작은 동네이다 보니 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쌍둥이 언니가 저한테 좋아한다며 고백을 하였습니다.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같이 놀았기에 여자친구로서 생각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살면서 짝사랑은 해봤을 뿐 고백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또 그 쌍둥이들은 예쁘게 생겨서 학교에서 나름 인기도 좋고 저한테 소개해달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당황하면서 왜 나를? 이라고 물어보았고 그냥 좋다면서 사귀었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나서 사귀기로 하였는데 쌍둥이 동생도 저한테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쌍둥이들이 나 같은 놈을 좋아할 리가 없지, 놀리는 거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고 쌍둥이들에게 엄청 화를 내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난 후 저는 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되었고 더 이상 학교에서 만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고등학교를 다니게 되면서부터는 야간 자율학습을 하다 보니 겹치는 동선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가끔 아파트에 보기는 했지만 아직도 화가 나 있었기에 모른 척하였습니다. 고3이 되던 해에 그 쌍둥이 언니는 같은 고등학교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거의 남남 수준이었습니다. 게다가 고3이 되었기에 나름 학교에서도 독서실에서도 열심히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독서실 책상에 쪽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쌍둥이 언니에게 온 쪽지였습니다. 그때 마음은 진심이었고 절대 장난치는 것도 동생이 그런지도 몰랐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좋아한다며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쌍둥이 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직까지도 사실 믿을 순 없지만 오해해서 미안해. 하지만 고3이다 보니 여자친구를 만드는 것은 힘들 것 같아 라고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오해를 풀어줘서 고마워. 가끔 연락하는 건 괜찮지? 라고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예전처럼은 아니었지만 마주치면 서로 인사하고 지낼 정도는 되었습니다. 가끔 연락도 주고받고 매점에서 같이 간식도 사 먹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가깝게 지내게 될 때쯤 수능시험이 보게 되었습니다. 수능시험을 끝내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쌍둥이 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잠깐 나올 수 있냐며 아파트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보자마자 안기며 고생 많았다며 이제 우리 사귀면 안 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진심으로 많이 기다린 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더 고맙다고 하면서 제가 그 자리에서 고백을 하였습니다. 정말 진심이었다며 믿어줘서 고맙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너도 곧 고3이 되는데 공부에 방해되지 않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졸업과 동시에 미용 및 메이크업 쪽으로 갈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그거 관련해서 학원도 다닐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날 동네를 걸으면서 정말 수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집에 들어와 이야기했던 것들은 곰곰이 생각해보니 정말 마음이 고생이 심했을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누구보다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학교에 가니 쌍둥이 언니와 사귄다는 소문이 쫙 나 있었습니다. 쌍둥이 언니가 예뻤고 학교에서 나름 인기도 좋았기에 저한테 정말 사실이냐고 묻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참고로 저희 동네가 고등학교 입학이 평준화 지역이라서 쌍둥이 동생은 다른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쌍둥이 동생은 제가 대학 가고 한참 뒤에나 여자친구와 같이 보았습니다. 대학을 서울로 오게 되면서 당분간 떨어져 지냈지만 여자친구도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샵으로 취직하면서 또 같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잠시 제가 군대를 가게 되었고 또 떨어져 2년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큰 위기 없이 잘 연애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렇게 여자친구는 대학 4년, 군대 2년, 취업 재수 1년을 기다려주었습니다. 취업을 하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결혼을 하자던 여자친구는 입사 1년밖에 안 되었는데 결혼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신입사원 1년이 모아봤자 결혼하기엔 정말 얼마 안 되는 돈이었는데 여자친구가 자기가 많이 모아놨다며 그 돈으로 시작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천사 같은 여자를 처음부터 못 알아본 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이렇게 첫사랑과 약 9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신혼생활이 1년쯤 지나서 처제가 올라왔습니다. 서울로 이직하게 되면서 집을 구할 때까지 당분간 같이 지내기로 하였습니다. 중학생 때 일이 이미 시간이 제법이 지나서 이제는 다 같이 맥주 마시면서 지난 추억이라고 웃고 넘기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처제의 마음속에 제가 있을 거라고 단 일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처제와 둘이 있는 상황에서 처제는 노골적으로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와이프가 밤새 광고나 드라마 촬영이 있는 경우에는 외박 또는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기에 그럴 때마다 처제랑 둘이 있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결국 와이프에게 상황을 설명을 하였고 처제랑 얘기해 본다고 하였습니다. 한참을 얘기를 나누고 와서는 결국 처제는 내보내야겠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걱정했던 대로 처제도 아직까지 저한테 마음이 있던 것이었습니다. 설마 하였지만 와이프한테 인정했다고 하니까 괜히 와이프한테 미안하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약 몇 개월간 처제랑 같이 살면서 아무리 일란성이라도 이렇게까지 비슷할까 했는데 행동, 목소리, 습관, 아파도 같이 아프고 화장실도 비슷하게 같이 갑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와이프랑 같은 마음으로 저를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천만다행인 게 와이프와 처제가 옷 입는 스타일이 달라서 구분이 되는 편이지 아마 같은 옷을 입는다면 헷갈릴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는 와이프 손이 다릅니다. 가위에 여러 번 다치고 각종 파마약 등으로 손이 많이 상해 있습니다. 아무튼 와이프는 처제를 내보내야 한다며 완강했습니다. 그래서 여자 혼자 사는 것이 위험한 것을 잘 알지만 결국 처제를 집에서 내보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시집가기 전까지는 같이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래도 위험할 수 있기에 저희 신혼집 근처로 처제 집을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연락은 일절받지도 하지도 않기로 와이프와 약속도 하였습니다. 가끔 위급하다고 도와달라고 연락이 와서 가보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부르는 것들이었습니다. 그 후로는 처제에게 어떤 연락이 와도 와이프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며 지낸 지 몇 달이 지난 후부터 무언가 이상한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와이프 옷이 없어지거나 화장품 및 향수 이런 것들이 사용하는 것 대비 많이 줄은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뭐 썼으니 줄고 빨래 정리하면서 어딘가에 같이 잘못 들어갔겠거니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형 사고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회식을 마치고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와이프가 늦게 오거나 다음날에 온다고 한 날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설거지 및 정리를 끝내고 잠을 잤습니다. 잠든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와이프가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일찍 집에 왔다고 불금인데 같이 맥주 한잔 하자며 치킨을 사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영화 보면서 치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되어서 같이 잠을 잤습니다. 아침까지 자고 있는데 갑자기 와이프가 서서 비명을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무슨 일이야 하고 벌떡 일어났더니 옆에도 와이프가 누워있고 앞에도 와이프가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옆에 누워있던 와이프도 일어나더니 당황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자기가 와이프라고 하며 상대방 보고 왜 여기 있냐고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손과 저랑 연애하면서 다친 다리에 흉터를 보고 나서야 와이프를 찾았습니다. 서서 비명을 지른 것이 와이프였습니다. 처제가 와이프 옷을 입고 와이프 향수를 뿌리며 와이프인 척을 한 것이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었고 와이프는 너무 놀라서 장모님한테 전화해서 모든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어젯밤에 와이프인 척한 처제와 여러 번이 잠자리를 가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와이프에게 모든 사실을 말을 하였고 차마 저한테 뭐라고 하지 못했지만 많이 속상해하였습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처제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계속 사과를 하였습니다. 그날 오후가 돼서 장모님께서 저희 집으로 오셨습니다. 저와 와이프에게 정말 미안하다며 연실 사과를 하셨습니다. 와이프는 울고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장모님에게 따졌습니다. 장모님께서 처제 데리고 내려가겠다고
앞으로 저희 집 근처도 못 가게 하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처제는 퇴사와 자취방을 정리하고 장모님과 함께 내려갔습니다. 그러면서 평소에 좀 이상하다고 느꼈던 날들은 와이프랑 이야기해보았더니 와이프가 모르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제 회사 앞에 찾아와 같이 밥을 먹는 것도 있었고, 출장 가는데 심심하다며 같이 따라간 적도 있었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처제와 관련된 일을 잊고 더 이상 꺼내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쯤 와이프가 장모님 전화를 받았는데 처제가 임신을 하였다고, 어떻게 하냐고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와이프는 털썩 주저앉아 울면서 지우던지 처제 혼자서 키우던지 입양을 보내던지 알아서 하라고 소리를 질렸습니다. 그러면서 조카로도 저의 자식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와이프는 저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하며 제 뜻에 따르겠다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